10월 11일 토요일 광명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전일도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된 경주도 있었고 5점 후차권에서 쌍승이 좀 뒤집히면서 강자들과 고전하면서 배당으로 좀 이어졌었던 경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명 우스컵 6라운드 이성재가 김성현을 달았어요. 이기주에게 빼앗겼습니다. 문제는 이기주 상대로 이용희가 추입승을 펼쳐나가면서 이성재하고 이용희의 동반 입상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광명 우스컵 8라운드 김태환 명경민을 지켜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김준일하고 이진국에게 연이어 역전 허용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태환이 무너지면 김준일하고 이진국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김준일과 이진국의 동반 입상으로 경주가 무난하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전일 선전 펼쳐 나갔었던 선수들이 금일도 대법원 안정감을 이룰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만 의외로 부진했었던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접전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6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4대3의 라인 맞대결로 경주가 짜여진 만큼 신경전 상대가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부진했었던 강자들의 선정 가능성, 전일 선전 펼쳐 나갔었던 선수들이 연속 선전 펼쳐 나가기 위해서 수싸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청만 하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 함께 해 주신다면 방송 제작 큰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원래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문영윤, 허남열, 남승우, 이용희, 김용모, 조재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문영윤, 허남열, 남승우, 이용희, 김형모, 조재호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몇몇 인터뷰 내용만 살펴보면 김형모, 구동훈, 이규봉, 이유진의 몸이 함께 인터벌 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도 김형모가 과감하게 선행력 발휘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는데 지정원래 때도 선행력 발휘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특성급 선수들과 버금가는 시속을 발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성재, 남승우, 김성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성재가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남승우가 반바퀴 저치기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두영, 조지호, 여민호, 임경수, 명경민, 고종인, 이규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요. 김두영의 선행, 특성급 선수 조지호가 저치기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동주, 우성식, 이용희, 이서혁, 정윤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요. 강동주의 선행을 3코너 저치기로 넘어섰었던 이용희가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도 직선에서 추입 등급 펼쳐 나가면서 2차권까지 진입했었던 이용희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좋았었다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문영윤, 허남열, 남승우, 이용희, 김형모, 조재호는 특성급 선수라는 점에서 제외한 문영윤, 허남열, 남승우, 이용희, 김용모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라운드 우스컵이 4대3의 라인 맞대결이죠. 정영교, 윤진철, 유성철, 전장윤이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노조 선수들입니다. 반면 강동주, 고종인, 김로운이 혁권 펼쳐 나갈 수 있는 비노조 선수들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강동주가 힘을 쓸 것 같습니다. 고종인하고 김로운이 쫓아 나서는 겨자 될 가능성이 높죠. 정영교가 넘어서거나 유성철이 앞장 세워서 힘을 쓰게 된다면 전장윤이 쫓아 나서고 윤진철이 따라 나서는 견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동주가 금일만큼 좀 힘을 쓰는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김용모가 때리다 보니까 따라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강동주 금일만큼 힘을 씁니다. 이를 고종인이 활용해 나가고 김노은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정영교가 직선 추입승부 펼쳐 나가기는 어렵죠. 전일 빼앗아서 선전 펼쳐 나갔었던 정영교이긴 합니다만은 강동주하고 김노은이 있기 때문에 고종인의 선전 가능성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11라운드 때 고종인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 봤었어요. 김동희 좀 먼저 서두르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오히려 이규백이 힘을 쓰니까 이태호가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김영건과 동반 입상을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고종인이 강동주 활에 나가면서 김노은 뒤에 붙이게 된다면 정영교 견제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 고종인과
정현규의 동반 입장 쪽이 경제 중심으로는 죄송합니다. 고정인과 정현규의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자 가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취입 당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노원이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고정인의 후미를 밀착 막혀나가면서 정영규와 몸싸움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고정인과 김노원의 동반 입상, 수성하고 금정팀 창원 경기장에서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김노원은 아무래도 후미권 밀착 막혀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고정인하고 정영규입니다. 고정인하고 김노원의 동반 입상, 먼저 그 중에서도 고정인과 정영규의 동반 입상 쪽을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유성철이 먼저 내손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정영규가 몰고 와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아무래도 전장현이 호미권 마크해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장현도 마크 됐을 때는 잘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노전서들의 협공 가능성, 이들 중심으로도 충분히 삼복승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들어서 유성철도 생각이 많아졌고 정영규 승부 거리가 상당히 짧아요. 유성철이 힘을 써준다면 유리한 것 같습니다만 힘을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고정인이 강동주, 김호론과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비노조 삼복승 완승도 충분히 과감하게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라운드 김정우가 주드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정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윤재 선에 활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윤재가 힘을 씁니다. 김정우가 몰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두 선수만 비노조 선수고 나머지 5은 노조이기 때문에 김정우의 뒷자리는 박민호가 막혀 나가는 견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시속감만 좋다면 지켜주면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끝까지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아요. 김정우가 좀 3, 4코너 지점에서는 반바퀴 지점에서 넘어서게 된다면 박민호가 쫓아 들어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김정우가 박민호 챙겨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박민호가 알아서 김정우의 뒤를 공략해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가 안정감 있는 만큼 김정우, 박민호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정우가 오히려 정인쟁을 달고 때리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때린다면 아무래도 정윤재가 마크 놓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때려서 버티기가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정윤재가 때려서 버텨내면 김종호가 몰고 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윤재가 버텨내기보다는 아무래도 박민호의 후미권 마크 쪽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5대2의 싸움이기 때문에 수적으로는 분명 정윤재하고 김정우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은호가 힘을 써줍니다. 박민호가 몰고 가고 남승우라든지 김성현이 쫓아 나서는 견줘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민호가 우승 차지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박민호하고 김성현입니다. 박민호하고 김성현이죠. 박민호하고 남승우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만큼 박민호, 김성현, 박민호, 남승우 정도는 노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김종우의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일도 꿋꿋이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민호 달았는데 여민호가 털렸었죠. 그러면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박민호가 후미권 공략 나설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라운드 이번 편성은 4대3의 맞대결이죠. 이기주, 이서영, 이규봉이 비노조 선수들입니다. 이기주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활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연대 세력 중에서 아무래도 김시진이나 이규배, 홍석환의 홈이 공략해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시진이 홍석환이나 이규배 홈 맞춰 나가고 김일군과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홍석환이 초조 부담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규배, 김시진, 김일건 순으로 견주 펼쳐 나가거나, 홍석환, 김시진, 이규백, 김일건 순으로 견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이규백이 힘을 쓰거나 홍석환이 힘을 쓰는 견주가 되게 된다면 이기주가 이들 상대로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일 이규백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버텨내지 못했었죠. 김시진이 좀 세게 넘어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홍석환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시진이 가면 전 홍석환과 협공 가능성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시진의 뒷자리에 아무래도 이기주가 타정준으로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김시진과 이기주의 동반 입상 쪽으로 배당이 좀 집중 팔려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김시진은 철저하게 이기주 견제에 나설 가능성, 아무래도 홍석환과 협공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김시진과 홍석환의 동반 입상을 먼저 김시진과 이기주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른 경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시진이 이규백을 믿고 홍석환을 뒤에다 붙이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죠. 오히려 이기주가 짧게 젖히게 나서게 된다면 이서혁과 협공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상황에 따라 홍석환이 받아가게 된다면 이기주 흠이 공략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기주하고 이세혁이죠. 이기주하고 홍석환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 높다고 이번 패에서 이기주가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시진하고 홍석환의 동반 입상 쪽에 김시진하고 이기주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규백이 때리고 김시진, 홍석환이 내선 잡아버리게 된다면 이기주가 오히려 힘든 경주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노조서들의 협공 가능성도 삼복승에서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득점만 놓고 본다면 이기주가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이기주의 연대 세력 중에서 선행력을 갖춘 선수가 없습니다. 경주 풀어 나가기는 쉽지만은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라운드 전일 직선에서 취입승을 펼쳐 나가면서 우승 차지해 나갔었던 김주석, 금일 문영윤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광명 우승컵 10라운드 손재하고 김로운의 동반 입상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두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되는 듯 했는데, 김주석이 직선에서 차가 나오다 보니까 손재호, 김로운 모두 다 재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회차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김주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문영인을 활약해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김주석이 전일처럼 직선 취입 승부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문영인과 협공 가능성, 수도권 협공에 의한 노조소들의 협공 가능성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김용모 대단했어요. 선행승부 펼쳐 나가면서 버텨냈습니다. 김주석이 김용모 활약해 나가면서 취입 나서는 견주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용모하고 김주석은 아무래도 정면 대결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주석은 문영인과 호흡을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김주석과 문영인의 동반 입장 쪽에 김주석, 김용모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직선 취입이 나왔었던 김주석 결승전 이름 올렸기 때문에 금일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중심으로 팔려 나가는 경주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용모가 주드록을 발해 나갈 수 있어요. 이용이와 호흡을 맞춰 나가거나 김두용의 선행을 김형모가 몰고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김주석이 문영인의 선행 믿다가 문영인이 고전하게 된다면 김주석도 함께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김주석이 문영인을 달고 시원스럽게 경주를 풀어나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아요. 컨디션 괜찮은 김용모하고 이용입니다. 김형모하고 김두용, 아무래도 수성팀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비노조 완승 까지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은 김주석이 문영인을 활용해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아요. 단 직선 취입도 가능한 김용모의 연합 가능성도,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컵 10라운드 이번 편성도 다소 좀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동훈이 명경민과 호흡을 맞춰 나가고 이준과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내선 잡는 데 유리한 만큼 충분히 김동훈의 선정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준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영곤과 호흡을 맞춰 나가거나 조태 김홍건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김준일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김영곤도 막혀다니까 잘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노조 완승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동훈, 김준일 결승전 동반 진출한 두 선수 중심으로 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명경민이 힘을 썼습니다. 버텨내지 못했었죠. 김동훈이 젖혀내면서 우승 차지해 나가는 금일도 김동훈이 명경민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김준일 선취입이 모두 가능합니다. 선행 나서니까 11초대 중반까지 나왔어요. 그 점 때문에 명경민이 힘을 쓰면 버텨내지 못하고 김동훈을 상대로 김준일이 쫓아 나서는 경우도 가능하죠. 전일 광명 우스컵 8라운드 김태환이 고전하면 김준일, 이진국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두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동훈도 김준일을 확실하게 배제하고 경주 프로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제하기보다는 알아서 김준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동훈하고 김준일의 동반 입장 쪽에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명경민이 때려줬을 때는 아무래도 김동훈이 철저하게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거나 김동훈이 오히려 명경민을 달고 쏘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준일의 저력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김준일이 김영권 달고 쏘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준일이 조택과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유력의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 조택도 지금 선발급 강급 위기까지 점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김준일의 뒷자리 막혀 나가게 된다면 착승원 진입은 가능한 만큼 김동은하고 김영권입니다. 김준일하고 김영권이죠. 김준일하고 조택 노려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노조 완승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명경민 활용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동훈이 유리한 편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명경민 버텨내기보다는 김준일과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복승에서는 아무래도 김동훈하고 명경민 중심으로 김준일하고 김영권 중심으로 양분해서 노려는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라운드 이번 편성도 4대3의 맞대결 아무래도 김태환이 아무래도 우성식 여민호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재도 선행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태환은 전일 간보다가 어이없게 추입을 연이어당하면서 3차권을 밀려난 모습을 보여줬어요. 반면 이성재는 결승전 진출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최성구 구상신 주광일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이성재 완승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우성식이 힘을 써주는 김태환이 몰고 가고 여민호가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되게 된다면 이성재가 넘어서기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성식이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직전에 선행으로 버텨내긴 했습니다만 김태환 전일 죽선했기 때문에 금일 여민호 달고 쏘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죠. 여민호가 마크 지켜낸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재가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아무래도 이성재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환하고 이성재 동반 입상 쪽에 아무래도 단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김태환의 뒷자리를 여민호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착승원 진입은 가능한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김태환 상당히 좀 어이가 없었죠. 명경민을 활용해 나가려고 하다가 하려게 나갔습니다. 차신 벌리고 출발하면서 본인만 살짝 추입해 나가려고 하다가 연이어 김준일, 이진국에게 추입을 당하다 보니까 2차도 아닌 3차권으로 밀려나면서 결승도 못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고만 잔뜩 얻어먹은 받은 김태환 금일만큼은 정신 차려야죠. 한데 이성재의 선행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일의 기세 이어나가게 된다면 이성재하고 최성국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성재하고 최성국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우성식의 선행을 오히려 이성재가 몰고 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성재하고 최성국입니다. 이성재하고 우성식 정도는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태환 금일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재와 동반 입상 김태환이 완승을 거두게 된다면 여민호와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성재가 최성국과의 협공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배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29기 동기생 이성재가 졸업순위 넘버 2였습니다. 김태환은 5위였었는데 금일만큼은 김태환이 좀 더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 부진만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라운드 이태호의 기세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 뭐 직전 결승전도 우승을 차지해 나갔어요. 뭐 직전 결승전 이태호가 가면 이태호하고 이명현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뭐 두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 좋은 결과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도 광명 우스컵 11라운드 이규백의 선행환에 나갔고 이태호가 김영건을 뒤다 붙이니까 고종인이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금일 이진국이 힘을 쓰고 이태호가 몰고 가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손진철하고 이길섭이 따라 나서는 견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손재호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임경수 달고 구동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이태호가 손재호 상대로 끊어먹기 나서기 쉽지만 않을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태호 특성급 있을 때만큼 몸 상태가 확실하게 회복은 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컨디션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손재호의 뒷자리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태호 직선 추입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태호가 여유가 있어서 이진국까지 챙겨 나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태호하고 손재호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의 받아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태호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진국 의식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진국 활에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태호하고 이진국의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태호가 손재호를 여유 있게 넘어서면서 이진국까지 불러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이태호하고 이재욱의 손재호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지금 뭐 전일도 우승 차지해 나갔기 때문에 뭐 이태호의 기세가 상당히 좀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진국이 때려야지만 이태호라든지 손진철 이길섭의 경쟁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호가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임경수가 홈미권 막혀 나가면서 내선 잡아버리게 된다면 손재호하고 임경수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재호 뒷자리를 이진국이 막혀 나가는 견주도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손재호하고 임경수입니다. 손재호하고 이진국의 동반 입상 내선 잡으면 손재호의 시속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일 아쉽게 김주석에게 추입을 당하면서 2차권으로 머물렀었던 손재호이긴 합니다만 동기생인 임경수와 내선 잡게 된다면 또 동갑내기 친구를 아는 점에서 이태호 견제까지는 확실하게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이진국이 쫓아 나설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전일 부진했던 선수들이 금일 선전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전일 선전 펼쳐 나갔었던 선수들은 금일도 선전을 이어나갈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